네, 그럼 마켓세븐 함께 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시장이 많이 힘드네요. 그러게요. 네,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곧 끝날 겁니다. 말씀 잘 하셨지만 조만간 내성이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가면서 국내 시장도 시장의 본질에 좀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켓세븐에서 오늘 준비한 이슈 헤드라인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또 커진다라는 기사가 어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쪽 저희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일상 마감 후 LG전자가 블록체인과 암호화와 관련된 신사업을 육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폴더블 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제 이제 미래에셋 애널리스트가 폴더블 폰 다시 볼 때가 왔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해서 제가 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노트 시리즈를 없애면서 폴더블 폰 시리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하반기에 신제품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하반기에도 이 폴더블 폰은 삼성전자의 질주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그렇죠. 어제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폴더블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저는 일단은 뭐 폴더블 폰을 떠나서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희망을 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어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돌면서 좀 올라가는 섹터가 보였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초과 수익을 노리면서 자금의 흐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시장에서도 참 반가웠던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전환을 만든 것은 한 시장 조사 업체의 내용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폴더블 이제 작년에 전 세계 판매량이 한 1,000만 대를 이제 넘어서게 됐는데 이게 4년 뒤면 1억 대를 넘어설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거의 10배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연평균 증가율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50%가 넘는 성장세입니다. 그리고 폴더블 시장이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시장 정망치 의견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 국내 업체들의 수혜 강도가 무척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작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플립 모델과 폴드 모델의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바는 우리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저도 10년을 아이폰을 썼는데 작년에 이제 폴더블 폰으로 좀 넘어가면서 아마 저 같은 소비자들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플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칭찬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뭐 갤럭시 모델이 디자인 면에서 해외 업체에 좀 뒤진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작년을 계기로 사람들이 이제 삼성 폰을 보면서 이거 이쁜데 이거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다는 점이 그리고 삼성 측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면이 매우 중요하게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폴더블하는 폼팩터의 변화와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성공적인 그 부분이 맞물리면서 이런 폴더블 폰의 흥행이 좀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스마트폰은 이제 아이폰만 쓰는데 주변에 워낙 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 번쯤 나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애플도 24년부터 폴더블 폰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삼성의 독주지만 애플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될까요? 일단은 뭐 작년에 삼성의 폴더블 제품들이 큰 흥행을 거두면서 폴더블 폰에 대한 뭐 대중화 이런 거는 활짝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웨이, 오포, 구글 등 폴더블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삼성의 폴더블 폰과 비교를 해보면 성능이라든지 가격적인 면에서 사실상 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시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애플이 역시나 가장 막강한 경쟁자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워낙 애플이 좀 감추는 게 많아서 이게 좀 알아내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애플을 보게 되면
폴더블 쪽보다는 애플 글라스라든지 애플 카 쪽으로 좀 더 사업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 부서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애플 전사의 관심이 폴더블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뭐랄까 적극적이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폴더블과 관련된 모델을 2024년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 들어와서는 2025년으로 출시가 연기되었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찌됐건 이 폴더블 시장은 당분간 삼성의 독주 체계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해에도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이 한 1,800만 대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중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경쟁사가 없다라는 것이 이 하드웨어적인 이 제작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도 같은 말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체라든지 국내 힌지 업체들 수혜 강도는 더욱더 돋보인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보니까 2025년 이후로 폴더블 폰 출시가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삼성 위주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은 조금 더 길어지겠네요. 네, 아마 애플이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독주 체계가 아마 좀 견조하게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니 중국의 화웨이나 오포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폰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의 성능을 따라가기는 아직 많이 부족한가요? 그러게요. 이게 네. 폴더블 폰이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중국 업체들 역시도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폴더블 쪽으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투자를 정말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수율도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고 이 폴더블과 관련된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역시도 개발은 하고 있고 시제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산화가 돼서 소비자들한테 출시되는 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폴더블 폰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견조했었고 세경 하이테크도 실적이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폴더블 폰 관련주들 실적과 모멘텀이 풍부한 좀 대표적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폴더블 관련해서 종목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딱 스마트폰 밸류 체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폼팩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이 접힌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시트라든지 운전대, 바퀴 이런 쪽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딱 배터리 쪽만 집중해서 보듯이 폴더블 하면 이제 힌지 쪽만 좀 한정해서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와 KH 바텍이 될 수가 있겠죠. 두 회사 모두 삼성전자 내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의 폴더블 판매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들 업체로서는 바로바로 실적 증가로 좀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힌지 그러니까 경첩이잖아요. 경첩 같은 경우에 이게 메탈 소재가 쓰이는 외장 힌지 같은 경우에는 KH 바텍이 맡고 있고요. 이 OLED 패널을 적기 위한 내장 힌지 같은 경우에는 파인테크닉스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측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파인테크닉스가 KH 바텍보다 좀 더 오를 때 좀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도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총도 이제 원래는 KH 바텍이 높았는데 지금은 파인테크닉스가 앞지른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힌지 쪽도 있지만 이 LED 사업이 뒤에서 좀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ED 조명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기본은 깔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변동폭이 좀 작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종목으로 언급되는 종목들은 세경 하이테크부터 시작을 해서 BH, 인터플렉스 이들 업체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터플렉스랑 BH도 이 폴더블과 관련된 수혜를 좀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기판 쪽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구부러져야 되기 때문에 기판 역시도 이에 맞는 구부러질 수 있는 기판이 필요한 것이고 이쪽 산업군도 본다라고 하더라도 몇 년 전에 구조조정이 정말 세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이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갤럭시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이게 펜의 기능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필요한 디지타이저라는 부품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는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서없이 막 종목들만 좀 나열된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폴더블 하면 첫 번째로는 파인테크닉스와 KH 바텍을 보는 게 맞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종목군을 한번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인터플렉스랑 BH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각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시청자분이 유튜브에서 근데 BH는 왜 나 홀로 잠수 중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좀 주셨네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BH도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고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떻게 보면 기회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BH가 조금 움직이면이 그동안 좀 무겁게 움직였던 시장에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동반해서 좀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폴더블과 관련된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다시 보자 폴더블 폰으로 관련주들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장님이 꺼진 2차 전지 소재 다시 보자 네. 이런 관점에서 이 주제를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최근에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고 뭐 이래저래 성장성과 확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만 놓고 본다라고 네. 했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 크게 언더퍼폼을 했죠. 잘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다 뺏기는 현상이 좀 나타났고 에코프로 그룹이 내부자 거래로 인해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느끼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슬슬 봐도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지난 한 달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전후로 해서 한국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가격 조정이 매우 빠르게 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일정 부분 되돌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중국의 소재 업체들보다도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완성차들의 행보가 더욱더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SK 온하고 합작사를 설립해서 미국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시제품 생산과 상업 생산 시기를 원래 예정됐던 시기보다 더욱더 앞당기기로 이번에 결정을 했거든요. 이는 그만큼 시장이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생산되는 뭐 배터리와 전기차의 각종 세금 혜택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한 발짝을 더 빨리 진행을 해야지만이 이런 수혜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완성차 업체들은 매우 좀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우디 국부 펀드가 SK온에 한 1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좀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LG 역시도 지인과의 협력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뭐 소재 업체들의 주가 조정은 보이고는 있지만 뭐 소재 업체들 사업적인 면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하나 좀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 배터리용 뭐 동박을 직접 납품할 예정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뭐 첫 유럽 공장인 헝가리 양극재 공장 부지 계약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많은 국내 소재 업체들이 글쎄요 뭐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가가 가장 신경이 쓰이기는 하겠지만 산업의 성장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LNF도 올해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연매출 2조 원 달성 가능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이쪽에 있어서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에서 이제 봐야 할 종목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강조해드리는 종목이 있는데 첨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전해질과 전해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전해질로는 국내 업체 중에 뭐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방업계가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원재료 가격 상승을 판가에 전가하는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전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 주식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외부 변수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재료비가 천정부지에 좀 치솟고 있는데 이를 제품가에 녹여낼 수 있는 여부가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고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도 가격 인상 효과는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장 증설도 매우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수 전해질, 이 수요가 매우 견조한 가운데 이게 사실상 배터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싸도 안 쓸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2026년까지 중장기적인 증설 계획을 다 발표한 상황에서 사실상 뭐 가장 믿을 만한 탑픽 종목으로는 첨보를 한번 꼽아보고 싶고요. 다음으로 한번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게 양극재 업체들 중에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MCN 계열의 후발주자이기는 한데 적극적인 증설을 통해서 그 격차를 좀 빠르게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가 미국 시장 진출을 좀 초입기에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코스모 신소재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역시 증설을 통해서 고객사 물량 증가를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면 한 4만 톤 그리고 내년이면 한 7만 톤 캐파 증설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매출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이게 다른 양극재 업체들 캐파 능력에 비해서 코스모 신소재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좀 캐파 양이 적은 건 분명한데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LF가 한 6조 원 중반대 시가총액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빠져서 한 8조 정도인데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1조를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캐파 능력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가격적인 매력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첨보, 앞서 말씀드렸던 첨보라는 업체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를 탑픽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 섹터가 또 시장에서 과하게 빠진 부분도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미 이 종목에 좀 물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또 어떻게 관련주들 점검을 해볼 수 있을지 마켓세븐 두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